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참 기분 좋은 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구경할 수 없을 것 같은 시장이 요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양시장에 발동이 되더니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포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거의 한 달 반 만에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장 막판에 그래도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과 증권 업종이 지수와 함께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주도주 위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의 급등세가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에 반등이 나올지 급락이 나올지가 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에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가는 시간, 도움 받아가는 시간 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장이었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정말 아주 기분 좋은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시장을 함께 또 분석해 주실 전문위원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상승장이어서 그런지 우리 전문가님의 빨간색 넥타이가 참 두드러집니다.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내일장의 상승도 또 기원을 해주실 분인 것 같은데 내일장 내 종목은 과연 상승일지 하락일지 내일장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 활용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이렇게 전화 문자 두 가지 수단으로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전화 상담은 정재원 전문위원과 직접 통화를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장점으로 기억해 두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자 상담은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가격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정재원 전문위원의 카톡방에 입장하시면은 투자자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담화들을 나누시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도란도란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이렇게 7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350명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어와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뜨는 기사들 주식에 대한 기사들을 바로바로 시청자분들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올려주실 때마다 저희가 또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그 기사를 보고 바로바로 정보를 또 습득할 수 있게 또 그런 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우리 정재원 전문위원 톡방에서 많은 기사들을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올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가끔씩 무슨 속보가 뜰 때마다 올리곤 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저희 함께 공유해가는 그런 카카오톡방으로 이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재원 전문위원 유튜브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이 평일에는 8시, 저녁 8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장 전이나 장 중 혹은 장 마감하고 나서 거의 한 4시쯤
그때가 가장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실 시간이신데 그때는 이제 저희 배트맨 일부 시작하기 전에 정재훈 전문가와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카카오톡방도 있지만 정재훈 전문가가 직접 온라인 강연처럼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유튜브도 많이들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시면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 함께 눌러두셔야만이 정재훈 전문위원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에 알림이 뜬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일단은 종목 상담 계속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정재훈 전문위원이 매주 일요일 마다 여는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먼저 좀 정재훈 전문가 통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일요일 날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유튜브로. 참여 방법은요, 유튜브에다 주식 잔소리 검색을 하시게 되면 채널이 뜰 겁니다. 거기에 구독 신청을 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올릴 때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는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인데요. 여기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2분기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강연회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온라인 강연회 형태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2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분기는 1분기와는 다른 양상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분기 투자 전략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2분기 함께 또 전망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일요일 정재훈 전문위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함께 해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일요일 저녁 8시에는 유튜브 통해서 정재훈 전문위원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재훈 전문위원 카톡방에 어떤 분께서 유튜브를 어떻게 보냐라고 내일도 희망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저희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 지금 저희 화면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요 일단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볼게요. 일단 전화 문자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 종목 신청 빠르게 접수해 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시장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이 8%가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600선을 이렇게나 빠르게 회복해 줄 줄은 사실은 몰랐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 시장 자체가 원체 많이 빠졌어요.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판단은 전혀 하지를 못했었고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만큼의 저평가 구간으로 떨어진 것도 못 봤습니다. IMF 때 국가 부도 사태가 났었을 때도 이것만큼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가 많이 올랐어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분을 표현한 부분들이 아닌가. 오늘 급등 났죠. 상승이 18.18%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 과거에 이게 유튜브에 방송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 당시에도 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도 외국인 쪽의 매도는 간헐적으로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외국인들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어요. 최근 시장 자체가 3월 달 들어서면서 뭐 하기 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좀 나왔는데 월 기준으로 아마 사상 최고치의 매도 물량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주 매도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죠. 근데 다행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 삼성전자를 동반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리포트를 좀 보니까 시황 쪽의 리포트를 보니까 외국인들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매도할 여론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어요. 이유인 즉슨 외국인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었죠. 근데 이제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 가지 더 흐름들이 나왔던 게 원달러 환율이죠. 워낙 약세가 기조가 되면서 손실권역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좀 더 반등을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살짝 하회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유가입니다.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미국 쪽에서 오펙과 감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가도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올 거예요. 이 부분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도 여전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 아마 신용이 또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용으로 거래를 하는 거는 그다지 좋지가 않다라는 거.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악성 매물로 돌변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은 쓰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시장 급등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도 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유를 좀 찾아보게 된다라면 미국 쪽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김미지 앵커님 돈 필요하세요? 돈은 뭐 네.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 얼마 아닌가요? 필요해요? 지금요? 네. 당장? 네. 전 사실 요즘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 1억 주시면 좋을 자, 것 같은데요. 줄게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너 얼마 필요한데 이거 필요해? 알았어 줄게. 또 너는 얼마 필요해? 이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 때문에 호재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중국 쪽도 지금 어마어마한 경기부양책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8,8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중국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치고 나서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감소가 되는 폭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탈리아가 좀 안정권에 들어간다라면 미국은 이제 급증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다음 주나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면은 피크를 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동반적으로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렘데시비르가 FDA에 희귀약품 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4월 초 10일 정도면은 4월 3일에서 10일 정도면 중국에서 임상한 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 임상 결과 좋다라면 바로 이제 약으로 치료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끝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코로나에 대한 이슈 동반적으로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만큼 한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돼야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좀 계단을 밟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 시장은 여전히 싸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좀 더 여유를 좀 갖고 보신다라면 아마 지금 구간이 내년도 이맘때 됐을 때 아마 술 한잔 하시면서 그땐 내가 이랬었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시장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일상을 그리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정재원 전문위원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래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저희와 함께 매일
배트맨 일부 함께 해주신다면 행복한 결말을 맺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일단은 가지고 계신 종목 전화 문자 활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 유튜브 통해서도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 그럼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상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면 참 좋을 만한 정보들을 준비를 해서 오늘 강의로 지금 또 잠시 뒤에 들려드린다고 하니까 빠르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632님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BC월드 제약을 보내주셨는데 2만 원에 50%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일단은 비중이 지금 절반을 싣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좀 잘 봐드릴게요. 예, BC월드 제약을 2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뭐. 단기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대응을 못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하게 되면 손실을 상당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만 원짜리대에서 매수하시면 6% 정도 수익 중이세요. 근데 오늘 7% 가까이 밀렸다가 장 막판에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 25,500원 요 자리대를 좀 기준으로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25,5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그래도 손실은 아니에요. 그래도 손실은 아니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갭이 있으니까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갭을 메우는 자리대가 18,000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10% 가까이 10% 이상 손실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 25,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22,000원에서 23,000원짜리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요 자리대가 오더라도 비중 50%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차익을 하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BC월드 제약이 최근 들어서 차트의 모양새는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일단 변동성이 좀 큰 만큼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22,000원대, 23,000원짜리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절반 차익을 하고 나머지만 조금 더 봐보세요. 한 26,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손절가는 25,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2,000원에서 23,000원. 그때 절반만 일단 청산을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을 26,000원까지 바라보고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니까 수익 잘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아, 예, 유틸렉스요. 유틸렉스의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3,500원에 20%. 63,500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알겠습니다. 목표가 좀 봐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 많으시네요. 네,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예,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이제 이게 바이오 주고 암학회 미국에서 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예, 네. 했는데 예,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사고 코로나 사자마자 때문에. 바로 빠졌어요? 예, 예, 하고 그럼 나서 3월 10일 날 매수하신 거세요, 혹시? 아니 한 그 정도 시점 되는 것 같아요. 사는 하고 날 나서. 바로 빠졌나요, 혹시? 아니 뭐 하루 이틀 만에 아, 하루 빠졌나 이틀 그래도- 정도 있다가? 예. 우선 이게 유틸렉스가 밀린 게 예. 아마케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아마케가 연기됐어요. 예. 그러면서 좀 빠져가지고. 네, 연기되면서 좀 밀려 내려왔는데 네네. 지금 보게 되면 유틸렉스 같은 경우가 기대감이 일단 좀 커요. 예. 이거는 뭐 재무제표나 뭐 이런 기본적 분석으로 될 만한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사실.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볼만한 부분들 없고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근데 지금 모양새를 보면 예. 하락 추세 때는 끝이 났죠?
예.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 이제 비추세예요. 그죠? 아, 예. 그럼 지금은 비추세 구간이에요. 아, 지금은. 그러면 요 상단 자리대가 한 6만 7천 원짜리대, 예. 하단 자리대가 한 4만 7천 원? 뭐 그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럴 때 어머니가 아마케도 있고 제약바이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어요. 네네. 매수가 위로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추가 추가 매수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다시 뭐라고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예. 20%인데 아, 손절 가능하시겠어요, 어머니? 예, 조금 그런, 이게 위험 부담이 조금 있어도 요즘에 저는, 예. 어머니 거의- 완전히 단기 성향이시죠? 예,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단기 성향이시면 뭐 굳이 뭐 종목을 말씀을 드릴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종목이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예. 손절은 좀 짧게 봐야 되잖아요. 네네. 손절을 좀 짧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일단은 리스크 관리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예. 저는 5만 5천 원 이하 권역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5만 5천 원. 5만 5천 원에서 한 5만 3천 원까지 아. 그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고 예. 5만 원이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한다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한 아. 물량만큼은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목표가는 정도로 1차적으로 박스 상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6만 7천 원 정도 1차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네요. 그 시점에서 차익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네. 한 번 더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소금 투자하시고요. 예. 네,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셀트론요. 세트리온 봐드릴까요? 셀트론 17만 5천 원에 20%인데요. 10만 어떻게 해야 되나? 5천 원이요? 네. 어머니 10만 5천 원 매수가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을 엄청 많이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가야 됐다. 일단 내일장 전망 좀 봐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장투하시는 거 아니시죠, 어머니? 네? 매수가 18만 5천 원이나 17만 5천 원 아니세요? 아, 17만 5천에 샀어요. 그죠? 네. 난 또 10만 5천이라고 어머니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어. 17만 5천. 17만 5천 원. 언제 네. 사셨어요? 어제 사셨어요? 아니, 좀 오래됐어요. 좀 오래되셨어요? 그럼 잘 참으셨네. 네. 어, 오늘 팔라다가 안 팔았거든요. 팔려다가 안 파셨어요? 오늘. 오늘 파시려고 그래서- 했다가, 네. 올라가길래. 내일도 올라가면 안 파실 거죠? 네. 모레 올라가도 안 파실 거고. 올라가면 안 팔지요. 그죠? 네, 안 팔지요. 자, 어머니 일단은 좀 시간이 되셨다고 했어요. 네. 일단 빠졌다가 올라갔어요, 종목이. 네. 셀트리온이 올라간 이유가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치료제를 뭐 네. 개발한다 뭐 한다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서정진 회장이 그런 면에서는 참 이 셀트리온에 있어서 홍보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셀트리온이 18만 원대 초중반까지 갔는데 어머님이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다시 또 매수가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고생을 좀 하셨던 만큼 좀 챙기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내일은 단기로만 보시잖아요. 네. 단기로만 보시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셀트리온도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한 19만 4천 원에서 20만 원? 네. 그 사이에 일단 절반 정도 챙기세요, 어머니. 네. 절반 정도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네. 나머지는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 한 22만 원 정도? 네. 그 정도까지 좀 가져가 보세요.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가 17만 5만 원이시더라도 참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좀 넓게 잡아드렸으니까 수익 잘 내고 나오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슈프리마 슈프리마를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3만 원에 20%요. 알겠습니다. 오늘 5일선 위로 드디어 올라왔는데 전망 좀 봐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3만 원에 맞추신 건가요? 아니면은 한 번에 아니에요. 매수하셨나요? 며칠 전에 한 거예요. 네? 며칠 전에 한 거예요. 며칠 아, 며칠 전에 전에. 네,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그러면 3월 달에 매수하셨네요? 한 4일 됐나요? 4일? 5일 됐는가 본데요. 4, 5일 됐는가 본데요. 4일 정도 되셨다고요? 네, 한 5일 됐나요? 3만 원짜리 때는 그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몰라요. 하도 많으니까. 한 두 번에 나눠서 사셨어요, 아버님? 아니요, 한 번에 한, 샀어요. 한 번에 사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3만 원이 됐지? 한 번에 사셨는데? 이게 연기 며칠 됐는가 모르겠네. 여러 종류라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 이거 단가 아니에요. 한 번에 매수하셨으면 3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올라간 적도 없고. 4, 5일 전에는 2만 5천 원 언저리에서 있었거든요. 그 단가를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아니 3만 원은 맞아요. 여기 3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3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네. 거참 제가 산 게. 이상하네. 한 번에 매수했는데 3만 원 주가 간 적이 없는데 이게. 자, 어찌됐든 네. 슈프리마가 생체인식 네.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보게 돼 주가가 48,000원대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예. 예.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하나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졌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눌릴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 네. 반등이 나서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한 번 끊었다가 다시 받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29,000원에서 3만 원 언저리 네. 그 정도 29,000원 좀 너무했다. 28,000원 이상. 예. 28,000원 위로는 예. 전량 다 하지 마시고 절반 정도만 줄여 놓으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되밀리게 된다라면 저는 그 네. 가격보다 더 싸게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그럼 그때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전화번호, 문자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방금 TV를 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는 시간이니까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09님, 셀리버리 들고 계세요. 6만 1,000원에 10% 보유를 하셨어요. 저희 애청자분이시거든요. 매매 성향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단기로 잡으신 것 같아요. 내일 빠져나올까요? 더 갈까요? 6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소식이 나왔던 부분들이 코로나 치료제, 한일 동시임상, 소식의 상한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임상에 동시에 추진한다,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중증 폐혈증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수급적인 부분도 좀 잠깐 보게 되면 개인이 많이 샀네요. 비중이 10%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그냥 있는 거 확 다 세리 박아낼 걸 그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 정도 한 번 더 올라가면 저는 절반 정도는 챙기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74,000, 75,000원 위로 가게 되면 전 절반 정도만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보자. 75,000원 위 부근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만 좀 챙겨놓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만 한 85,000원 정고점짜리 때죠. 그 정도까지만 한번 노려보시고 나머지 이제 절반 정도만 75,000원 위에서 챙기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이 만약에 밀려요. 종목이 만약에 밀리면 69,000원은
좀 타이트하게 69,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그 자리 때 깨지면 일단 전량 다 익절하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한하게 참 수익을 빠르게 내는 종목들은 비중을 참 적게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10% 비중을 실으셨는데 그래도 수익 중이시니까 손절가 69,000원 잡으시고 일단은 1차 목표가 75,000원 간다면은 75,000원에서 절반만 청산해 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85,000원까지 들고 가시면서 수익 다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담 봐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모터렉스요. 모트렉스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00원에 20%요. 아,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바로 봐드릴게요.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네, 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모트렉스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예, 자율주행차 그걸로. 자율주행차 부분들 때문에 예, 일단 종목 선정은 좀 잘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중장기로 봤는데요. 중장기로? 중장기라 하면 어느 정도 좀 보셨죠? 한 3,500원 이상. 기간을 한 6개월 이상 보셨어요, 아버님? 예, 6개월 이상? 바닥권역에서 이게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 바닥권역에서의 대량 거래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탈피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게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커갈 수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예. 전망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네요. 보니까. 그리고 흑자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익 중이세요. 2,7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제 3,500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3,250원짜리 때 있죠? 예, 그 자리 때부터는 일부 좀 챙겨주세요. 일부 좀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최근에 이게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더 갈 수도 있어 보여요. 차트적으로만 보면 한 5,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변동이 크니까 이 종목 지금 보니까 변동이 커요. 예, 뭐 개파락은 뭐 15% 가까이 그냥 우습게 나오고 위로도 한 15% 상승 나오고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챙기면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3,250원에서 뭐 아버님 말씀하신 3,500원 예. 그 정도 부분부터는 절반 정도만 챙겨 놓고 나머지만 끌고 가보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봐드릴게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진 세미캠. 매수가 비중은요? 14,000원에 20%입니다. 알겠습니다. 30%. 예. 14,000원에 14,000원에 30%. 30%. 네. 네, 오늘 많이 올라갔으니까 목표가 세워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동진세미캠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11,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제가 해가지고 11,000원에서? 예, 11,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좀 했었어요. 네. 원래 17,000원에 때 한번 문의를 드렸거든요, 선생님께. 네네. 근데 이제 11,000원대가 올 거라고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조언해 주셔서 네. 제가 여기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가격이 좀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11,000원에 하셨어요? 11,200원인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예. 지금 20%에서 10%를 추가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예. 자, 그럼 보자고요. 지금 매수 예, 단가가 14,000원까지 일단 빠졌어요. 예, 근데 한 이게- 14,000원 안 돼요. 네네네. 보통 보게 되면 이게 하락을 시작한 시점에서 예, 하락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절반 정도가 1차적인 목표치거든요. 예. 근데 그게 확 다 왔어요. 어, 목표치가 다 왔는데 일단 수급은 좀 괜찮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자리대로 보게 되면 네, 한 13,500원대 한 21선 자리대 있죠? 예. 요 21선 자리대 아, 네. 그게 13,500원이에요. 네네. 13,500원 그 위로 만약에 위로 움직이잖아요. 13,500원에서 14,000원 네네. 그 정도가 오게 되면 네. 추가 매수한 비중 10% 있죠? 예, 예. 그걸 분할로 쭉 위로 걸어 놓으세요. 추가 추가 매수 매수 한 것만 네네네. 추가 매수 한 것만 네. 위로 쭉 걸어 놓고 네. 다 체결되면 뭐 그냥 어쩔 수가 없고 네. 1분만 체결돼가 다시 눌림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11,000원대 네. 11,000원 부근 네. 그 부근에 다시 매수요. 10%만 네, 10%만.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좀 더 길게 여유 있게. 예,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송수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네네. 네, 다음 상담 종목명부터 공개할게요. 일진홀딩스 5704님의 종목이고 3,500원에 20% 물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은 매수하시고 나서부터 쭉 내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일진홀딩스가 실적이 참 괜찮은 주식이에요, 이게. 2015년도, 14년도까지 피크를 쳤다가 다시 쭉 빠졌다가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정말 많이 빠졌어요. 3,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제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보유를 하시되 반등이 나오게 되면 3,000원대 초반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한다라는 의견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되나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추가 매수는 일단 지금은 금물이고 좀 홀딩하면서 들고 가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종목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내일도 이 시간에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방 카톡방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고지해드릴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이렇게 7글자 입력해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카톡방 오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그래도 장중에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준비가 돼 있어서요.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의 들어보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만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시장이 또 이렇게 폭등해서인지 시장에 대한 그런 분석 저희 PPT 통해서도 잘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시장이 급등이 나서 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제가 이게 좀 뒤끝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좀 뒤끝이 있는 상황이라 이게 또 한 번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제 방송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5만 원 이하 권역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분할 매수를 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많이 빠졌어요. 42,000원대 초반까지 좀 빠졌었고요. 근데 이게
어제 좀 불미스러운 좀 일이 좀 있었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리죠. 투자 마인드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초반에 시황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도 주식을 하면서 이마만큼의 빠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진 적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워런 버핏도 주식하면서 나 이렇게 빠진 적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 2007년도 때 워런 버핏이 철도주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저 사람 미쳤다라고까지 노망났다라는까지 표현까지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워런 버핏도 꽤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 중에 델타항공이 반토막도 넘게 손실 중입니다. 지금. 투자 마인드로 좀 보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전 델타항공의 주가를 계속 볼 거예요. 어떻게 수익이 나는가? 손절을 하는가? 갖고 있는가? 그 분을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 근거를 하나씩 좀 볼게요. 올해에 지금 삼성전자가 밀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감익은 불가피해요. 아마도 기존 수정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1분기 때 분기별로 보게 된다라면 수정 전망은 오히려 기존 전망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은 판매 대수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고 연간 전망으로 보게 되면 8% 정도 일단은 좀 하향 조정될 것이다 라는 게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좀 줄어드는 일단 첫 번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폴더 스마트폰에 있어서 판매 추이인데요. 좌측은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21년, 22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삼성 쪽에 있어서의 밀어붙일 부분들은 바로 폴더블이에요. 폴더블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화웨이나 이런 쪽 안 돼요. 비오이나 이런 쪽 아직까지 안 돼요. 샤오미 폴더블 폰 아웃폴딩 방식으로 나왔는데 가격만 더 올라갔죠. 삼성은 이번에 갤럭시 Z 플립이 나왔어요. 매진 사태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일단 최고예요. 모토로라의 레이저도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폴더블 스마트폰의 침투율은 크게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의 판매나 추이, 이 전망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디스플레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LG전자가 애플 쪽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작년에 어찌됐든 간에 상당수의 물량은 삼성이 어쩔 수 없이 가져갔어요. BOE 쪽에 있어서 애플 쪽에 공급을 타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리지드 쪽 같은 경우는 BOE 쪽 같은 경우는 수율이 좀 괜찮아요. 근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폴더블, 플렉서블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율 자체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수혜가 많다라는 거. 일단은 폴더블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상황은 일시적이라는 거겠죠. 그 다음 부분도 보게 되면 이제 D램 쪽이에요. D램 쪽도 마찬가지로 변동치가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정점을 치고 4분기 때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자택근무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 D램에 대한 수요,
온라인 쪽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비트그로스 변경 추이를 보게 된다면 기준치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돼 있겠지만 예상됐던 폭보다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반도체 쪽의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은 일단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D램 쪽과 낸드 쪽의 제품별 수요나 증가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그래픽 쪽이라든가 서버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 모바일 쪽은 좀 줄어들겠지만 서버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SSD나 모바일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증가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지금 나쁜 부분들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서버 이 대기업 쪽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부분 추이는, 투자에 대한 추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서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삼성 쪽에 있어서의 하락은 좀 과도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삼성의 초격차 전략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주주총회 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건 제가 기사를 캡처해서 본 겁니다. 코로나 악재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추사 계속한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경력 사원을 채용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 정상으로는 부족하다. 초격차 패널 기술 속도 내라.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 여전히 초격차 전략을 유지를 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괄적으로 보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감익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밀려 내려왔어요. 초과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나서 그 자리대를 넘어갔어요. 이건 일단 기대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상 최고 실적을 갱신하면서 주가가 넘어갔다라면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고점, 저점 기준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여전히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를 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다행히도 외국인 쪽과 기관 양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일단 그 추이가 좀 더 이어지는지의 여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투자적인 관점을 보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초격차 전략이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라는 이 부분들은 장비사 쪽이에요. 싹 다 삼성 쪽에 있어서 하반기에 있는 반도체 설비 투자 안 하고, QD 쪽, QD 디스플레이 쪽 안 하고, A5 증설 안 하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되더라도 지금 장비사들의 실적은 이걸 배제하더라도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즉, 결론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없어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저점을 치고 올라갔을 때 얘가 왜 올라가지? 기술적인 반등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나고 나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반도체 업황 회복 때문에 6개월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이 맞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7, 8월 정도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6개월 정도 후에 추이를 보게 되면 저는 지금 자리대는 바닥권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변동성이 여전히 크게 나올 거고 저점을 깨는 모습들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IT 섹터 싹 다 싸다라는 거, 이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제만 해도 42,000원 구간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오늘 46,950원 종가 형성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10% 넘게 올라와 주는 모습 보였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5만 원 깨지자마자 저도 정말 주변에서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계좌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사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고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만큼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정재훈 위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는데 일단 지금도 참 아직도
그래도 저렴한 가격 구간인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의견이고 투자 판단에 대한 몫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점도 늘 참고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일단은 배트맨 1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재원 전문위원의 카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검색하시면은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정재원 전문위원의 톡방에 들어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내용들 정재원 전문가와 함께 톡방에서도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내일 밤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